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는 대장신도시 종합운동장역 역세권과 함께 부천의 3대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한때 글로벌 기업의 입주까지 거론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컸는데요. 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추진이 여전히 하세올입니다. 이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2027년까지 부천 영상문화산단이 들어서기로 했던 부지입니다. 사업비만 4조 원 이상으로 융복합센터와 콘텐츠 기업, 랜드마크를 비롯해 6천여 세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시민 대상의 공청회를 거치기도 했고 엔터테인먼트 사업, 그런 융복합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서 그걸 붙여야 됩니다. GS건설 등 7개 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과 산단 복합개발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계적인 뉴 콘텐츠 업으로서 한국 영상문화단지 개발. 당시 토지 매매 계약 등 남은 행정 절차를 진행한 뒤 늦어도 지난해 말 착공이 목표였지만 아직도 첫 삽을 뜨지 못했습니다. 예상보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과거 테마파크로 운영됐던 아이스월드는 수년째 도시 흉물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추진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부천시는 환경부와 인근 지자체 등의 지적사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와 기존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안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후에 토지 매각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 틀어진 상황에서 주거단지 비율이나 입주기업 이탈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부 공간에 방음 터널을 원래 짓기로 최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평가에서 그게 탈락이 됐습니다. 안전성 평가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도시 계획을 다시 짜고 있는 상황에서 GS 컨소시엄과 부천시 간에 약간의 지금 마찰이 있고. 또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부천 상동까지 적용되는 만큼 기존 영상문화단지 부지까지 함께 개발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상 콘텐츠 산업 동향 등 관련 생태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입주기업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많이 급냉이 되고 있잖아요. 방치되어 있는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시의회나 집행부에서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떠들썩한 추진 과정을 거치고도 결국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는 부천 영상문화산단 개발 사업에 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하겠다던 약속도 사실상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서해뱃길의 일부인 아라뱃길의 역할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아라뱃길의 관문이자 요트 계류장을 갖춘 김포 아라마리나를 해양 레저의 거점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방향에 초점을 둬야 할지 또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토론회도 열렸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 김포 아라마리나. 뛰어난 접근성으로 수도권 해양 레저 인구를 흡수할 수 있어 관광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각종 법률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 아라마리나는 요트 계류장이 있고 또 전국에서 2군데밖에 없는 요트 정비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해양 레포츠를 즐기고 또 이 주변의 풍광들을 즐기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전문가들이 주목한 건 김포 아라마리나의 기능. 내수면 특성상 해양 레저 입문자를 위한 교육이나 선박 보관, 정비에도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수면 마리나하고 보호라든지 이런 주변 한강에 이렇게 둘러싸이는 환경이라서 정원도 확보라든지 레저 선박 보관하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 마리나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교실, 그다음에 대여하고 보관하는 이런 업들이 상호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 최근 한강 르네상스를 꺼낸 서울시와의 협력도 고민해봐야 할 점으로 제시됐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마리나 계획에 대해서 지금 연일 언론이나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같이 우리가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제약적 요인은 많지만 저희 요트협회에서 바라는 것은 우선
저변의 극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레저 이용자뿐 아니라 방문객을 늘리려면 부지나 클럽하우스 활용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빈 공간으로 현재 있습니다. 방문객이 아라마리나를 왔을 때 좀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뭐 쉽게 말하면 수변 카페 등이 일단은 그 아라마리나 주변에 위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그 아라마리나 지금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조속한 임대를 통해 갖고 한계는 있습니다. 현재의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 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도 필요합니다. 해양 레저 산업이라는 것 자체를 법률적으로 정의한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해양 레저 축구 뭐 이런 이제 의원님 발의를 하셨던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힘을 얻으려면 해양 레저 육성에 관한 기본법 같은 이런 모법이 좀 하나 먼저 만들어지고 이 정부는 법이 있어야 근거로 사업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라뱃길의 제한적 기능도 장애물입니다. 기능 재정립을 위한 용역도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지금 1차 영역이 끝났는데 결론이 그렇게 안 나와서 정책 공고한 세부 이행 방안을 위해서 저희들 좀 추가로 영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국회의원은 지난해 해양 레저 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아라마리나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여건을 갖춘 강이나 바다 지역을 해양 레저 특구로 지정하면 규제 특례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은 다만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출근 시간대 붐비는 김포 골드라인 열차에서 승객들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11일 오전 8시쯤 김포 골드라인 열차에 탑승했던 10대 여성과 30대 여성이 잇따라 어지러움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건데요. 이들은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응급처치를 받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한 승객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면서 병원으로 옮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김포시와 골드라인은 승객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있지만 혼잡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내년까지 열차 6편성을 추가로 투입해 혼잡도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포에서 한 시민이 음주운전을 하다 방범용 CCTV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포시 도시안전정보센터 CCTV 관제요원은 지난 3일 밤 10시 반쯤 통진읍에서 만취 상태로 걸어가던 시민 A씨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추적 관찰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아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현재 1,800여 곳에 방범용 CCTV 6,000개를 설치한 상태로 CCTV 관제센터를 통해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6월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유치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가 인천시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선언문을 전달했습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는 지지 선언문을 통해 이민 역사와 이민 박물관이 있어 역사적이고 교통이 편리한 인천광역시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미국 하와이 13개 교민단체와 지난 4월 8일 미주 한인 소상공인 총연합회에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가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2023년도 채무조정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채무조정 지원 사업은 채무 해결 컨설팅을 통해 채무자에게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 조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인천시는 소상공인들과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3명의 채무 조정 비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채무 조정 상담과 지원 문의는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계산체육공원에서 제9회 계양산 국악제를 개최합니다. 계양구는 행사 기간 유명 국악 공연과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참가자들의 국악 경연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풍물과 기악, 사물과 민요, 전통무용 등 다양한 국악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한 기초의회가 탄소중립 실천 토론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해당 토론회를 마련했던 계양구의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의회 의장 조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의장님. 먼저 의회가 탄소중립 실천 토론회를 마련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부족했던 탓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번 토론회는 우리 계양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김경희 의원님의 주관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해당 분야 관계기관 분들을 모시게 되었고요. 실효성 있는 계양구 탄소중립 실행을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공유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유관기관의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약 2시간 동안 정말 많은 내용이 오갔지만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먼저 민간이 힘을 합쳐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고 그 외에도 계양구가 에너지 감축량을 얼마나 효과를 가지는지 명확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환경부가 공모하는 탄소 중립 그린도시 지정을 추진하자는 의견, 태양광 설치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유인책을 강구하자는 의견 등 구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성과 해결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논의되었습니다. 네, 그럼 토론회 이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올해 4, 5월경에 탄소 중립 국가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고 그에 맞춰 우리 계양구에서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될 텐데요. 토론회에서 논의한 사항들과 추후에 계속해서 교류를 통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앞으로 다양한 탄소 중립 사업을 추진한다면 인천시에서 선언한 2045 인천시 탄소 중립 비전에 발맞추어 우리 계양구도 탄소 중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30년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3.6%인 70만 7천 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웠으며 탄소 중립 조기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여러 지역에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탄소 중립 모범 지자체가 되어 소중한 가족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으로 환경을 인식하고 받고 푸른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장이었습니다. 에어택시로 불리는 파브가 이르면 2030년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와 드론 전문 업체 순비는 최근 에어택시 파브의 1차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순비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옹진군 자월도 파브 특별 자유화 구역에서 파브 시험 비행을 진행했는데요. 시속 50km의 속도로 5분에서 10분 정도 파브를 띄워 무사히 목적지까지 비행하는 테스트입니다.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된 파브의 첫 시험 비행으로 인천시와 순비가 파브 개발에 착수한 지 5년 만입니다. 인천시는 순비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시속 50km로 1시간 이상 비행 가능한 하이브리드 동력 장치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 100kg급 적재하 중에 화물 에어택시 개발이 완료되며 이르면 2030년까지 사람이 탑승 가능한 에어택시 파브 상용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